경제 폭망을 외치며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하자마자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준비 미흡과 전략 부재에 대한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도보행진인지 바보행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어가 아주 강합니다 오늘. 아니 이게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표 신고도 안 해서 침묵의 행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법개혁법 항의서안 봉투안 내용물이 사실상 법안 복사본뿐인 백지 상태였음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코스피 폭락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으나 집회 현장에서 성조기가 등장하고 당 내부에서도 바보 행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두고도 정치적 쇼라며 비판을 쏟아냈으나 정작 당 지도부의 다주택 논란에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으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져나온 자주 섞인 비판입니다. 거창하게 사법개혁법 규탄에 나섰던 야당의 행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논란으로 얼룩지며 코미디라는 비판을 직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법 장악, 사법 파괴의 민낯인 것입니다. 범죄자를 영웅시하고 범죄자를 잡는 한검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설상가상으로 경제 공세도 스텝이 꼬였습니다. 주가 폭락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다음날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하며 머쓱한 상황이 된 거죠. 당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보 행진이냐, 윤어게인 파티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입니다. 성조기가 등장한 시위 현장과 준비되지 않은 서한 전달, 그리고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논평까지 손대는 것마다 꼬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투쟁,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보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공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략적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사법 3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논리적 근거보다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악법이라 몰아세우는 법들이 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장 대표는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이라며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 전달한 봉투 속에는 아무런 논리도 대안도 없는 백지 서한뿐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정작 대통령에게 전달할 항의서안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상대당의 법안 복사본만 넣어보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투쟁의 진정성보다는 오로지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도보행진이 아니라 바보행진, 코미디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장 대표가 말하는 역사의 치욕은 법을 만든 이들이 아니라 대안 없이 발목 잡기만 반복하며 허술한 실수를 연발하는 야당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이 말하는 3대 악법, 실상은 사법정의 3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용 혹은 사법 파괴라고 공격하지만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뜯어보면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안입니다. 법의 곡조에 대하여 장동혁의 주장은 판검사를 처벌해 사법부를 정권 발할에 두려는 것이지만 진실은 판사와 검사가 명백히 법을 왜곡해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했을 때 처벌하자는 법입니다. 그동안 제19 감싸기로 일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법 카르텔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명백한 범죄자를 봐주는 행위는 사법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사심제를 만들어 소송을 무한지옥으로 몰아넣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신이 아닌 이상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는 이 제도가 왜 악법입니까? 이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인권보호의 보루입니다. 대법관 증언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내편 대법관을 심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현재 대법관 14명에 한해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충실한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의 질을 높이고 지나치게 엘리트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집회 현장에서조차 비가 아깝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국민의힘은 성조기 뒤에 숨어 윤어게인을 외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그토록 열망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헌정 질서를 걱정한다면 근거 없는 비난 대신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백지 봉투처럼 텅 빈 야당의 전략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스피 폭락 등 경제 상황을 두고 정부를 맹비난했던 논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용 남탓이자 데이터의 입맛대로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뉴스 영상 속에서도 드러난 국힘 경제 비판의 모순점과 잘못된 부분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동발 쇼크는 전 세계적 현상, 한국만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모순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의힘 최보윤, 최수진 대변인 등은 코스피가 12% 폭락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지점이 당시 주가 폭락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겪은 글로벌 패닉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 이상 폭락하고 미 증시도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오로지 한국 정부의 실책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대외 변수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적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시장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할 땐 정부 탓, 급등할 땐 침묵하는 이중잣대. 영상 속에서도 확인되듯 국민의힘이 9.11 테러 당시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로 다음 날 코스피는 10% 넘게 급등하며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판 지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반등할 때는 침묵하거나 취약한 구조 운운하며 말을 바꿉니다. 증시의 변동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다 보니 정작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의 적절한 시장 대응 즉 공매도 금지 유지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주가가 오르면 내 덕, 떨어지면 남 탓이라며 비판하던 본인들의 논리에 스스로 갇히는 꼴입니다. 기승전 이재명 논리의 한계. 국민의힘은 환율 상승과 휘발유 가격 폭등까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비판 지점, 환율과 유가는 국제 유가 흐름과 달러 강세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장외 투쟁을 하며 민생 파괴를 외치지만 정작 국회 내에서 민생 법안 협조나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보다는 기승전 이재명 비판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의 숨통을 걱정한다면 장외에서 깃발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의 서민들을 지원할 예산안과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실질적인 경제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백제 항의서안에서 보듯 대안 없는 비판은 국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제 비판은 객관적인 지표 분석보다는 정부의 실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치중해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는 공포를 조장하고 반등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비난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입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코미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꼬여버린 야당의 전략,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발빠른 정치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